월요일날 양봉 선생으로 함께하는, 네, 저는 12시 30분 양봉 선생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방미 관련해서, 예, 아마 또 박한심 대표님께서 좋은 인사이트를 저도 잠깐 밖에서 들었습니다. 확실히 인사이트가 좋으세요. 그죠? 네, 좋으세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좀 깊게 들어가고, 낮게 들어가고, 얕게 들어가고 사이인데,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장이 흔들려도, 예, 흔들려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또 막연하게 들어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그냥 시세에 막 흔들리다 보니까 또 이번 주 한 3거래일 정도 오늘까지 해가지고 뭐 10% 15% 금방금방 움직이죠. 오늘도 오전에 조금 자리를 잡나 싶다가 지금 또 안 잡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올라갈 때는 3, 4% 먹고 4, 5% 먹고 팔았더니, 예, 30% 50%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15% 금방 빠져버립니다. 예, 그쵸. 이게 또 주식이죠. 주식이라서. 아마 제가 잠깐 댓글을 봤는데, 되게 좀, 저는 사실 이틀 동안 조금 시간을 좀 비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 일정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코스닥 잠깐 화면 좀 잡아주실래요? 코스닥 이렇게 한 3일 눌러 놓으면, 사람들 심리가, 오 마이 갓!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가만히 보면 지수 50% 빠진 건데, 그죠? 지수 50% 빠진 거고,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를 때 생각은 안 하고, 또 내려가니까 뭔가 뭐 세상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4월달 그냥 제자리 갖다 둔 거예요. 그죠? 지금 놓고 보면, 850에서 시작을 했다가, 900선 한번 보고, 다시 850 제자리. 그러면, 차트로 보면 딱 비스형. 빠지는 힘인데, 이제 그게 가장 관심 뭐냐 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계속되느냐. 내가, 여러분들 그 고민 아니에요?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될 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언제 살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자, 1번. 자, 1번. 네. 자, 설문. 네, 설문. 지금. 코스닥이 이제 뭐 지금 4월 상승분을, 얼추 반납인데, 1번. 더 내려갈 것을 고민한다. 그래서 줄여야 되냐, 이거. 그리고 2번. 뭘 더 사야 하나. 뭐, 요런 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820까지는 빠져요. 뭐, 어쨌든, 코스닥은 근데 지수 분석을 하는 게 아닌데, 아직 코스닥은 파생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서요. 한번 남겨주실래요? 코스닥은 더 빠진다. 코스닥은 왜 빠졌을까요, 근데? 한번 보니까 오늘 이거는 하락이냐, 눌림이냐, 이 이야기인데. 코스닥 왜 빠질까요, 그러면? 코스닥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오늘 양봉 선생 시간인데, 오늘이, 그래서 이런 걸 잘 안 적었었나 보네? 2, 4. 시장 왜 빠지는 거예요? 시장 왜 빠지는 거예요, 시장? 예. 왜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올랐으니까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 그냥, 뭐 여러분들 미중 관계 좀 혹시 한중 관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나도 몰라요. 왜 빠지는지. 저도 몰라요.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고민은 더 내려갈 것 같다, 아니면은 뭐 뭘 더 사야 하나. 근데 이건 사실 우문이에요, 우문. 네. 정답은, 네, 어차피 코스닥이니까. 올라도 더 빨리 오를 게 있을 것이고, 그쵸?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갈 게 있을 거고, 맞지 않습니까? 또, 제가 우문을 한 거예요. 예. 올라도 더 빨리 올라갈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올라도 못 오를 게 있을 거고, 이건 사실 약간 덜 오를 거, 예. 것이고, 주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올라도 쪼쪼쪼쪼쪼쪼. 그 다음에 흔들려도 강한 게 있을 거고. 약간 근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하는 숙제예요. 시장에 대해서. 그죠? 시장을 바라보면 올라도 시장보다 빠른 친구가 있고 지수보다 빠른 친구도 있고 그리고 올라도 못 오르는 게 있고 덜 반등하는 게 있을 거고 섹터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섹터 내에서도. 예. 그리고 흔들려도 강한 게 있을 것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늘 주식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빠지는 거예요? 라고 던져봤는데 일단 양봉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한 30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하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코스닥 요렇게 출발선까지 왔어요. 그럼 이게 주인공이 누구였지? 한번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누구지 이거? 이거 배터리죠. 어쨌든 배터리고 있었고 배터리 빠졌겠네요. 한 치수가 대략 5% 이상 빠졌으니까 종목은 한 10에서 15% 빠졌을 겁니다. 그죠? 배터리고 맞아요? 예, 맞죠. 코스피는 선물 옵션이 있으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파나 보네요. 선물은 보면 네. 별로 수급은 별로 변화가 없네요.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급은 뭐 특별히 코스피 쪽에 보면 외국인이 400억 파니까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코스닥은 요새 일주일 내내 이런 수급이었죠. 개인들이 많이 사죠. 근데 개인 수급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선물도 뭐 그렇게 액티브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풋옵션 매수 160억 많은 거? 뭐 이거 가지고 하루짜리 분석하면 안 되겠죠. 선물 옵션으로 포지션 분석하려면 미결제 약정 동향하고 풋콜 레이쇼하고 IB하고 HB 다 조사해야 되죠. 예, 보통 모르시니까 제끼고 주식 선물 가지고 장을 분석하기에도 대형주 시가총액 다 깨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아니고 수급에서는 별거 없네요. 아 사는 사람이 없구나. 맞죠? 예, 뭐 내재 변동성이나 히스토리컬 볼레탈리티 이렇게 역사적 변동성 분석할까 아니면 파생으로 장 분석할 필요 없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치수 관련주를 좀 빼는군요. 한번 봅시다. 이게 살살 퍼즐을 맞춰가는 겁니다. 장이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변동성이 클 때는 만약에 이렇게 봐가지고 뭐 어쩌저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장이 변동성이 클 때는 리스크 관리예요. 맞아요. 예. 치수 변동성이 클 때는 그때 1순위는 사실은 1순위는 리스크 관리예요. 종목별 리스크 관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종목별 리스크 관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개별 종목인데 계속 빠질 것 같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종목 계좌 내 비중 관리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지수 변동성 이제 하방 경직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밑으로 이렇게 흔들릴 때는 종목별 리스크 관리가 있어요. 어떤 종목들은 아예 종목 자체에 대한 이야기죠. 뭐 어떤 종목이 못 올라오겠다. 그러고 보니까 약간 동남아 스타일스럽긴 하네. 나보고 태국 사람 같냐고 물어보더니 약간 태국 느낌은 나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계좌 내에서 이제 비중 관리가 있어요. 비중이 조금 많은 종목들은 상관이 좀 많이 갖고 있는데 확 꺼지면. 근데 이게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늘 같이 하는 고민이에요. 고민.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렇게 보고 한 90분 동안 알차게 한번 채워봅시다. 그럼 시장은 지금 이제 12시 반에서 1시까지는 크게 움직일 시간이 아니니까
예, 보시고. 자, 오늘 양봉이 뭐가 있을까요? 보면, 포스코? 예, 포스코는 조금 양봉이 좀 되네요. 근데 양봉이란 말이 조금 모색합니다. 예. 사와디캅! 말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더구전자 조언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 개별주들은 시장에 따라 거래량 작은 종목들은 좀 빠지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패턴으로 나와요. 예. 이렇게 이제 5일선 정도 이렇게 회복하는 양봉. 이런 친구들은 시장보다 강한 친구예요. 오케이? 정리. 지금 시장이 이렇게 음봉이잖아요. 시장이 두 개 다 계속 5일선도 꺾이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이 5일선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예? 멀어지는데 요런 거보다 강한 건 아까 봤던 포스코홀딩스처럼 요렇게 양봉을 이렇게 만드는 친구들은 그래도 다른 애보다 맞는 거예요. 왜? 사와디캅 왜? 잘 보니까 약간 동남아스럽지 않냐고. 예. 고품격 주식 방송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정도는 좀 강하구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양봉만 몇 개 볼게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조금 양봉이에요. 근데 이건 조금 뭐라 그럴까? 어쨌든 다른 것보다 좀 강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우리가 쉰 게 아니지, 제가 쉬었죠. 볼테신라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막 투매를 얻어맞으면서 시장에서 한중 관계 리스크가 나왔단 말이에요. 직간접적으로. 뭐 공식적이냐 아니겠지, 비공식적으로. 예. 서로 이제 뭐 서로 뭐 그런 게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텔신라는 이런 애들은 이제 안 좋은 거예요. 남들보다 늦게 올라가요. 지금 뭐라는 거냐 하면, 올라도 더 빠를 것이 있고, 올라도 못 오를 게 있고, 덜 반등하는, 이게 이제 호텔신라 같은 애들 이쪽에 해당돼요. 낙폭과대가 아니라, 지금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크게 얻어맞으면, 그다음 거래실이 크게 얻어맞으면 남들보다 조금 오래 걸려요. 근데 팔라의 의미가 아니에요. 힘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봉이, 포스코는 어쨌든 양봉이 조금 괜찮고, 중국 이슈가 있었으니까 하이닉스 조금 약하겠네요. 근데 하이닉스는 큰 변동은 없네요. 워낙 눌러놔가지고. 원래 중국 하이닉스가 전체 매출 비중에 중국이 한 50% 담당하죠. 오케이. 그렇게 보겠고. 요새 자동차 쪽은 좀 괜찮네요. 뭐, 보니까, 뭐, 화신 같은 종목도 양봉이고. 그러니까 자동차 쪽은 이런 식으로. 요렇게 5일선 밑에 있다가 양봉이 나오고, 그리면서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5일선이 올라오면, 얘는 안정권이라 그래요, 일단. 바로 가고 안 가고는 다음에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멈춰주는 힘이 나오니, 요렇게 시장보다 조금 강한 종목 위주로 일단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거 얻어맞았죠, 한 번에. 얻어맞아서, 이렇게, 선혈이 낭자하지만은, 네, 그런 게 있죠. 좀 강한 게 있을 거고. 오늘 아마, 티웨이 항공하고 에어부산 애들은 실적 발표 나왔으니까 이런 애들 차익 매물 조금 강하겠네요. 다른 애들보다. 요런 건 강하다 그래요. 티웨이 항공도 그러고, 에어부산도 그렇고. 네, 요거는 이제 두 개 다 실적 발표니까. 에어부산도 아마 흑자 전환하지 않았을까요? 둘이 같이 움직인 거라. 또 양봉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는 없어요. KCC는 워낙 개별 재료라서 분석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양 이슈가 조금 시장에서 뜨거웠나요? 금양? 중국 관련주 움직이는구나. 그럼 한중 이슈네요. 네. 아까 오전에 안 움직였었는데 지금 유니온 머터리얼하고 11시부터 움직인 거 보면 유니온 머터리얼 예. 글자가 없나? 예. 유니온 머터리얼 대표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히토류 관련주가 이렇게 폭등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거고, 예, 요쪽 동구 RNS까지. 그러면 이제 요 힘에서는 아무래도 뭐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금 더 약할 거고. 이런 게 데미지가 커요. 차트에서 공부 좀 같이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여기까진 괜찮은데 여기서 만약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거 엄청 데미지 커요.
예. 여기서 요거는 패턴상 나중에 혹시나 요 정도까지는 누구나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올랐던 주가가 한번 가나 싶다가 딱 되감을 때 나오는 실망 매물이 꽤 큽니다. 그럼 화장 코스맥스는 좀 더디겠네요. 상당히 더디겠네요. 예, 더디겠고. 게이시 코트레이 같은 경우는 가벼워요. 예. 잘 아시네. 엄청 가벼운 친구예요. 예전에 아마 공개 종목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꾼이 있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원래 탄소 포집 관련 기술인데 티토류 탈황 폐촉매 바나듐 예, 바나듐 약간 투기 종목이에요. 게시코트레. 자, 이런 게 좀 있고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뭐 대부분이 이제 에너지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으니까. 근데 그린 케미칼이라는 친구도 약간 거의 데이 트레이딩 정도 종목이에요. 데이 트레이딩. 이거를 왜 자꾸 습관을 하냐면 이래놔야 내가 나중에 혹시나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든 투자를 할 때 기준이 생깁니다. 그린 케미칼은 약간은 매매용이에요. 내가 매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조금 힘들어요. 보기보다 끌고 가기가. 자, 그리 보시고 중간중간에 장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나요? 그리고 제가는 아니고 요새 방산주 좀 세죠. 예.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더라고. 근데 LIG 넥스원은 제가 언제 꺼놨지 모르겠는데 무슨 가격을 좀 뚫었네요. 그러면은 LIG 넥스원은 방산주 중에서는 이제 방산주 쪽으로 매기세가 좀 들어온다는 우리가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LIG 넥스원 정도 되면 실적이 잘 나올 텐데 이 정도 급이면 워낙 그 방산 회사들이 작년에 뭐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방산도 사이클 산업이긴 한데 LIG 넥스원의 22년도 매출이 한 22조에 영업이익이 22조가 아니겠지? 원이죠? 뭐야, 원이, 1,000원? 매출이 한 22조야, 2조 2천이. 2조 2천이에? 2조 2천에 1,800억 한 거예요? 약간 요런 것들은 이제 돈 좀 들어옵니다, 방산주는. 넥스원이 있을 거고, 뭐가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겠구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우주 때문에 조금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있나요? 하나 시스템 이렇게 손이 안 나가지. 네.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를 방산으로 보긴 참. 지금 방산은 사실은 약간 이런 전투기보다는 뭐예요? 예, 뭐야. 자주포 같으니까 현대로템 아니면 저쪽 LIG 넥선 쪽이죠. 육군용이죠, 육군용. 근데 로템은 약간 수주 쪽으로 움직였는데 쇼커버가 좀 세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쇼커버라는 게 이제 아이고 그 뭐야 반대 매매의 그거죠. 하나솔루션은 제가 지난번부터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보지 마시고 오늘 보시면 계속 봐보시고 52,000원 언더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개별적으로 가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 말씀을 드려서 혹시나 그때 뭐 놓치신 분은 한번 봐보시고요. 오늘도 LIG 넥스원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타부타 보지 마시고 방산주 보실 거면 LIG 넥스원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칩셋 미디어 상승 이유는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놨습니다. 예.
칩셋 미디어는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놨어요. 웬만한 거는 틈틈이 올려두니까. 여기 아까 올려드렸죠. 예. 못 보셨구나. 엔비디아가 대중국 수출 제한에 칩셋 미디어로 대체 AI GPU 공급 문의 세도한다.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미국이 지금 미중 관계 때문에 엔비디아 쪽으로 중국 수출을 제한하자. 예. 우리나라 이제 칩셋 미디어가 오히려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데, 약간은, 조금은 너무 좀 심하게 적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야기. 자, 그리 보시고, 어쨌든 방사는 포 쪽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집트 현공사인데요. LIG 넥스원이 맞네. 예. 근데 LIG 넥스원은 이 정도면 한번 그냥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개월 만에 좀 돌린다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81,000원대나 예,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한 구간을 조금 넓게 펼쳐 놓고 한 요런 구간 한 3, 4천원 잡아 놓고 볼만해요. 보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관이 사요. 기관이. 이게 또 장이 어수선할 때는 뭐 이렇게 다른 게 많냐. 장이 어수선할 때는 요렇게 기관이나 연기금들이 이렇게 사는 종목들이 힘이 있습니다. 예. 힘이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에코프로가 엄청 강하죠.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종목인데, 에코프로는 오늘 개별 재료도 하나 있었어요. 헝가리 쪽으로 공장을 짓는 거, 착공하는 거. 근데 주가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계산법으로 57만 4천을 꺼놨는데, 이제 오늘 또 한번 이렇게 희망 고문을 주잖아요. 근데 장은 아까 첫 번째 이야기대로 장은 결정적으로 이게 반납한 이유도 결정적으로는 코스닥 그 바이오들이 배터리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왜 빠지냐 묻는다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죠. 뭐 하필이면 이제 최근 이슈에서 뭐 에코프로는 아직 유상증자를 안 하고 있고요. 아마 자금 조달을 준비하고 있을 건데 쉽지 않을 거고요. 쉽지 않겠지만 해내야 되고요. 에코프로는.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는 또 차익 거래가 생길 수 있는 EB가 발생을 했어. 익스체인지 본드죠. 익스체인지 교환이니까 익스체인지 맞아요? 뭐 그것도 있고 약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면 밑에 친구는 버티줄 친구가 없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수요일날 방송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쪽에서 여기서 돌렸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못 돌렸잖아요. 그럼 끝난 거. 바탕이 없는 바탕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코스닥은 누가 땡겨줄 수 있느냐? 저는 이제 850선이라는 자리 전후를 보고 있는데 누가 땡겨줄 거냐? 조금 깨도 상관은 없어요. 더딜 뿐이지. 어차피 장은 한 번 정도는 눌릴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정배열에서 눌리는 거라 21선 이탈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리게 돼 있어요. 제가 아침에 우리 멤버님들한테 이야기를 같이 드렸는데 정신은 사실 정배열에서 이렇게 데드코르스가 나오면 지난 이게 11월 달 초순인데 뭐 미국이 이제 뭐 비둘기 파진 발언했고 지금처럼 막 정배열 나오다가 이렇게 마냥 내려갈 것 같거든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다시 돌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평선이 붙었다가 다시 또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갈 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때 이때부터 진짜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와라. 그게 정상인데 이렇게 다시 내려와요. 두 번째가.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당장 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힘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시장은 이번 주 오늘이 또 마침 고마운 거는 월요일이에요. 네, 월요일이기 때문에 사살 아마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 시간에 한 거 올라도 더 빠를 것이 있을 것이고 올라도 못 오를 게 있을 것이며 덜 반등할 것 남보다 상대적으로 덜 반등할 게 있을 것이고 흔들려도
오히려 강한 게, 물론 이것도 연속성은 모르겠어요. 연속성은 이제, 일본에 달렸어요. 1번, 2번이 싸움에서 올라도 더 빠를 것이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반등 주도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도 못 오를 게 있는 거고, 이는 원래 좀 어설픈 애들이고, 그 다음에 흔들려도 강한 게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뭐 예를 말씀하셨던 뭐 유니온도 그렇고 그럴 수 있죠. 그 지방방송 아니데오, 그리고 이 연속성은 결정적으로 일본에 달렸어요. 1번. 본의 아니게 유니온 머티리얼의 이런 변동성도 시장이랑 달려있는 거예요. 시장이랑. 여러분들이 그 더구전자 이런 거 아까 지난주 보시다가 이런 거 내가 언제 추매를 한다든지 버텨야 될지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특징은 있어요. 원래 더구전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거래 없이 강세로 갔던 종목들 또 받아 적으세요. 거래량 작은데 훅훅 올랐다가 또 쉬다가 이렇게 신고가 간 종목이죠. 이렇게 신고가 종목은 지수나 장이 흔들리고 나면 남들보다 늦게 반응합니다. 늦게 반응. 이건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도 더구전자 같은 애들은 늦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걸 염두하고 그냥 보시면 돼요. 늦게. 아까 봤던 처럼 이 에코프로 이런 데 원래 센 애들이 빨리 반응을 하고요. 빨리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애들은 전혀 시장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산타 말고. 아니면 원래 약했던 첨보 이런 애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남들보다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이게 악재가 원래 생겨가지고 후성 같은 애들은 못 올라가요. 못 올라온다 말이 좀 그럴까 표현인데 늦게 올라가요. 늦게. 근데 이제 원래 강했던 애들 뭐에서 원래 강했던 게 덴티움 있죠. 이런 애들은 빨리빨리 회복돼요. 덴티움 이런 애들은. 원래 힘이 셌잖아요. 셌는데 뭐 미중이 어쩌고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어쩌고 뭐 대통령 발언이 어쩌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건 빨리 올라가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 아마 여러분들 이거죠. 소시에테 제네랄. 맞아요? 네, 여기까지 해드릴 필요가 없는데 양봉 선생 시간에 말을 꺼냈으니까 지금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9시 30분까지 상한가 친 종목이 한 7개가 있는데 그죠? 이거 어차피 여러분 주식 다 아니야. 그죠? 우리랑 상관없는 주식들이죠. 우리 시장이랑도. 성광, 대성홀딩스, 하림지주, 세방, 다우데이터, 서울가스, 삼천리, 다월투자서양가 딱 여기까지. 원투 8개. 우리랑 상관없죠? 시장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시간 빼지 맙시다. 오케이? 그냥 애들끼리 뭐 10가지 썰이 나오더라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지들끼리 올렸다가 뭔 일이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나와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하한가 나온 거예요. 이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보면 밑에 하락 종목들 가만히 보면 다 사연 있는 애들이에요. 예. 윈텍 어차피 수작 들어갔던 작업이고 종목 세력 주고 인텔리안테크 유상장 때렸죠. 셀바세스케 이거 어차피 세력 주고 골든피스픽 마찬가지. 세방 우선조 위에 친구들 이하전기 이트론 절대 매매하면 안 되는 주식. 여기서 물리지 마라. 쪽팔리다. 밖에 나가서 어디서 이하전기 이트론에서 돈 벌었다 떠들지도 말고 나가서 물렸다 말하지도 마라. 이걸 매매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치스럽구나. 이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랩하죠. 그걸 모르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수업료 제대로 치르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하락 특징도 사실 별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을 꺼냈다가 일부러 바로 닫아버리는 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이. 어차피 여러분들 성과를 갖고 있었을 리도 없고 혹시나 갖고 있으면 그냥 시작가를 팔면 되는 거고. 1년 이상 이렇게 차트를 끓이다가 이 작전주지 작전이 아니면 뭐예요? 9,000원짜리 17만원 했다가 한번 때리면 5만원 가든 상관없는 거야. 날리고. 오케이. 자, 그리 보겠습니다. 그리 보시고 장은 이제 조금 어떤가요? 내가 생각을 올릴 건데 3연속 원봉은 잘 안 나와요. 네.
나와도 사실 큰 특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메인으로 들어갈 건데 이제 하락과 눌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다 보면 사실 이걸 저는 이제 결론 아닌 결론은 두 개 다 같이 보는데 종목마다 조금 달라요. 그건 이제 지금부터 60분 동안 잘 해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채팅창에 제가 이렇게 길을 조금 모으는 시간에 양봉 선생이라고 한 번씩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선생이라고 키워드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자, 채팅창에 양봉 선생 한번 하시고 제가 한 1분 정도 단전호흡 좀 하겠습니다. 금양과 관련된 일은 뭐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굳이 뭐 우리가 그런 주식에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네요. 우리 갈 길이 멀어. 지금 뭐 자동차도 그러고 지금 좋은 주식도 많이 있고 주주배제 유상증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주배제 유상증자 나오면 그냥 날리고 정지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의 철칙입니다. 주식의 기본이 주주배정은 어떤 좋은 회사라도 내 귀한 돈을 나는 처음에 여러분들 생각을 짭시고 생각할 수 잊지 마시고 나는 이 회사의 주가를 보고 매매한 사람이지 기업의 성장을 보고 매매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업의 성장을 보고 매매한 사람이 아닌데 주주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나는 주주보다 그냥 네가 그 생각하십시오. 냉정하게. 뭐 회사가 뭐 장밋빛 다 필요 없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보십시오. 결과적으로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받았으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저 말렸던 사람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유상증자 받지 말라고. 그 증자를 통해 가지고 받을 때는 내가 정말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판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가시는 분은 증자를 받는 거고 그 어떤 이슈라든지 그런 거는 받으면 나중에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잘 된 경우가 솔트룩스인데 뭐 어쨌든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주제를 한번 가볼게요. 하락이냐 눌림이냐 알 수는 없죠. 일단은 둘 다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왜 빠졌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다시 원론으로 한번 같이 퍼즐을 맞춰볼까요? 올랐으니까 빠졌다는 그런 거는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왜 빠졌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주식은 왜 이렇게 빠졌을 때는 왜 빠졌나를 맞춰내야 지금 서현 이하를 좀 봐주세요. 추가 매수에 대한 뷰도 생기는 거예요. 그죠? 점상에리님 정자 자 길을 파세요. 혹시나 제가 유상정자라고 하는데 엉뚱한 그 난자정자 생각하시면 길을 파세요. 길을 기가 아니고 이어 예. 자 보시면 자 미국에 우리 어쨌든 미국이 강하다고 우리가 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이 약하면 우리는 약해요. 지수 기준으로 이제부터 해봅시다. 자, 두 번째. 그렇죠. 미국 정치가 강하다고 해서 우리의 정치가 강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치가 약하다면 우리 정치도 약할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1분기 한국 정치는 미국 정치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가 혹시 향후에 선방 또는 강해도 한국 정치는 지금 이 순간 약세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보다는
상대성의 논리가 좀 적용을 해요. 아, 영어로 하라고? 정자는 영어로 모르는데? 정자가 영어로 뭐지? 자, 물론 뭐 미국 물 좀 먹고 왔긴 했지만 이게 영어로 있나? 캐피탈 인크리스는 캐피탈 인크리스? 이런 단어인가? 이게 미국 단어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던 게 아니라서. 뭐 영어까지 공부하고 그래. 그냥 유상정자를 알면 되지. 그러니까 유상정자야. 회사의 자본금이 말 그대로 한자 시간으로 들어가면 있을 유, 뭐 상정자 어쨌든 간에 공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상, 뭐 어쨌든 그래야 너무 깊게 들어오지 마세요. 예. 그래서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유상증자. 예. 주식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증시가 강하도 우리 증시가 강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증시가 약하다면 우리 증시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 1분기 한국 증시는 전 세계 1위였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1위죠. 그리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선방 강해도 한국 증시는 지금 이 순간 약세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 한번 할게요. 유상증자가 paid in capital increase예요. 감사합니다. 네, 역시 여러분들 이 레벨이 되게 높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paid in capital increase군요. 감사합니다. paid in capital increase. 자, 그래서 미국을 그래서 한번 보면 뭐 다우는 오케이, why not? 뭐 미국 어차피 골드만삭스 빼고는 다 JP 잘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번 주 실적 시험 들어가는데 지금 항상 보면 미국은 보통 미국 실적 발표는 서프라이즈 비율이 한 70%가 넘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아마 잘 나올 것 같아요. 10개 중에 쉽게 말해서 10개 중에 7개 이상이 서프라이즈예요. 보니까 일단 컨센을 내려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항상 보면 미국은 최근 10년 동안에 서프라이즈 비율,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비율이 70%가 넘고 또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본격적인 테크 기업 실적 발표잖아요. 뭐 아마 마소하고 아마존 이런 애들 나올 거예요, 그죠? 등등등 나오니까 애플은 아마 이번 주인가 모르겠네. 요 정도가 있고 그리고 요새 조금 안 좋았던 게 뭐냐 하면 5월 3일이죠. 미국 금리 인상. 그게 이제 그 25bp니까 아마 미 국채하고 달러는 아마 강했죠. 그러니까 뭐 이걸로 정리하면 그래서 뭐 아마 크게 폭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뭐 흐르겠죠 뭐. 흐르겠죠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 정도면 될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예. 흐르겠죠. 어차피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이니까 미국 국채하고 달러는 강할 것이고 이미 다 강하지 않나? 102까지 온 것 같은데. (101) 정도 있구나. 예, 뭐 약하진 않네요. 뭐 강하단 말은 그렇고 그냥 행보하는 정도군요. 요 정도 보면 그래서 미국 정시는 사실 큰 건 없어요. 나스닥도 이래 있고 유가는 이제 최근에 경기 안 좋다니까 빠졌을 거고 금 가격도 그냥 이제 조금 퇴색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떨어진 건 상관이 없고 테슬라는 이제 실적 때문에 빠진 거니까 더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가격 올린 거는 별 상관없습니다. 예. 어차피 10대 중에 한 대도 안 되는 거예요. 됐고. 자, 요렇게 보고 장은 이제 알아서 들어 올리겠죠. 예, 양봉 선생 오셨는데. 제가 볼 때 오늘은 꼬리 붙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 10시 반 정도 변곡성에서 10시 반 변곡점에서 보통 10시 반 되면 좀 있고 여기서 있는데 이제 2시 이후에만 잘 넘기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요 정도 페이스면 지금 보는 선에서 노란 선이 빨간 선이 코스닥인데 요 정도면은 다른 애들 좀 세게 들어오겠는데요. 들어오네. 들어오는 건 들어오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됐고 이제 국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내로 가면 코스피는 딱 보면 월봉을 한번 봐야 돼요. 아, 월봉은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 계산법에 의해서 2150 대비해서 20% 포인트 지점이 2580을 닫고 왔구나. 이건 기술적 분석이고. 오케이. 그냥 월봉에서도 월봉에서도 빨간 선은 안 좋은 거구나. 일봉에서도 나쁘다 그러더니 오케이. 이 정도 보면 돼요. 특별한 거 없어요. 의미 없어요. 뭐 정확히 표현하면 설령 2500을 깨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2500을 깬다고 뭔가 틀이 깨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3월 동시만기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2350선이었기 때문에 150포인트까지는 상관이 없어서 3월 동시만기가 이건 조금 고급 기술인데 원래 만기지수는 전 만기지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바깥에 있으면 해결하는데 밑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3월 만기지수가 얼마였죠? 3월이 언제 녹시 만기였지? 3월 중순쯤 됐나? 뭐 대략 30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지금 얼만데? 지금 6월달까지 두 달이나 남았잖아요. 지금 330이니까 훨씬 유리하죠. 최소한 여기서 1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선물로 10포인트면은 10이니까 지수 기준 70, 8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2450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단 말이 뭐냐 하면 그때까지 빠지면 더 빠지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그 틀이 깨지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리버셜 컨버전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말하는데 그러지도 안 깨져요. 그래서 별로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크질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려운 말 하지 말고 파생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정도의 마디 지수까지는 아직까지 지수 기준으로 1000포인트, 100포인트 정도가 남아서 신경 안 쓴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21선 깨도 상관없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리 보고 시가총액에서 딱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똑같아. 우리가 늘 보던데 여러분들이 찍으면 돼요. 올라갈 친구 못 올라갈 친구. 그러면 삼성전자는 사실 분석 불가능 뭐. 외국인 수급이니까 생각보다 덜 빠지겠죠. 외국인이 빠져나간 게 아니니까. 오케이, 됐고. 그리고 LG인솔루션도 마찬가지죠. 뭐 특별히 이벤트는 없지만은 배터리 이슈는 계속 되는데 최근에 배터리가 아시겠지만 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저는 오늘은 어떤 섹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쫙 정리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시간이 없었죠? 있었나? 없었죠? 목요일날 1부는 아마, 그거가 있을 거고, 목요일날 2부든 장부 다 끝냈죠? 금요일날. 오늘 오전에 있었겠구나. 뭐, 그래도 오전은 오전이고. 그죠? 판을 한번 쭉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하이닉스는 지금 뭐 중국 쪽이니까 뭐 그렇게 움직일 게 없는 거고, 뭐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서 하이닉스를 사면 수익률이 게임이 지겠죠. 장이 올라가면 코스피 쪽은 얘보다는 뭐 얘가 먼저 올라가겠죠. LG화학이나 이런 애들이 SDI가 늘 우리 보던 대로 자동차 아마 이번 주 실적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선방할 거니까 현대차, 기아차 강하다면 여러분들 자동차 중소형제 보면 되겠죠. 걔들은 코스피 쪽이니까. 그러면 역시나 아까 말한 대로 올라도 더 빠를 것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자동차가 있겠네요. 저는 그리 보입니다. 여기에 조금 중소형주가 있겠네요. 요렇게 여기는 코스피 종목이 조금 많은데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픽5 종목을 봐야 되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니까. 차트 보실래요? 이런 거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7개 기업이 있죠. 네, 화신이 있을 것이고. 너는 올슨 올라탔어. 화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죠? 서현이하가 있죠. 진짜네? 4%. 오케이. 너는 같은 패턴, 같은 파워. 오케이. 그 다음에 덕양산업이 있겠죠. 덕양산업 6% 올랐네. 오케이. 너도 그러면 빨리 올라왔고. 오케이. 그 다음 뭐 있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1, 2, 3가 있고, 얘들이 원래 제일 세죠.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까지가, 성우하이텍은 쟤들이랑은 조금 같으면서 조금 달라요. 왜? 얘는 테슬라가 있어가지고. 화신, 파이어 슈즈, 화신, and 성우 하이텍. 예. 성우, 아니, no. 파이어 슈즈, 화신, 만도, no. 만도 이쪽 게 아니. 파이어 슈즈, 화신, 예. 덕양산업, 이거 발음이 왜 이러냐. 덕양산업, 발음 잘해야 돼요. 자, 약간 외국 갔다 와가지고 혀가 조금 버터 발랐어요. 예. 덕양산업. 그 다음에 3인방, 그 다음에 서연이화, 서연이화. 예, 이렇게 세 친구가 3인방이고 결이 조금 달라요.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 이 세 친구가 세 친구고 파이어 슈즈, 화신, 화신, 그렇지. 예, 이 친구고 그 다음에 성우 화이텍. 이 친구는 약간 테슬라가 붙어 있는 친구예요. 테슬라. 그래서 얘가 지금 같은 경우는 테슬라 때문에 딴 거 지금 잘 봐봐요. 화신, 파이어 슈즈 같은 경우는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다고. 근데 얘는 못 올라갔죠. 테슬라가 있어서 그래. 물론 자동차이지만. 요 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품들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얘들은 제가 늦다 그랬죠. 세방전지라든지. 세방전지나 세종공업은 늦어요. 비싸서.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딘 거예요. 세종공업, 세방기업은 그렇고. 그리고 이거랑 상관없는 그냥 개별주가 SL이고요. SL, 현대, 위아가 실적주예요. 이렇게 탁탁탁 정의됐어요. 예, 그러면은 자동차 관련주들은 SL도 그렇고 뭐 약간 중소형사를 했으니까 아까 봤던 뭐 덕양산업도 그렇고 예, 음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현이하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확실히 빨라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면 포스코 그룹주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주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냥 아마 제가 볼 때는 회복은 할 건데 다시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포스코는. 그러니까 포스코는 다른 것보다는 강해요.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는 강해요. 뭐 실적도 그렇고 나머지도 그렇고 지분 가치도 그렇고. 어차피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제끼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제끼고. 모비스는 어차피 여기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 같이 보면 되고 중립 이상으로 보면 돼요. 현대, 기아, 모비스는 중립 이상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포스코 홀딩스는 아마 상대적으로 이 비중을 놓고 보면 생각보다 가중치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1.94 정도의 비중치인데 쉽게 손을 못 댈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와 네이버가 0.78 1.6 정도 0.16 정도의 비중 조정이 있는데 여기를 손을 대기는 0.16이면 16bp거든요. 보통 패시브 펀드들이 1bp, 2bp 싸움을 하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패시브 펀드들이 지수 코스피 200을 추종을 할 때 보통 1bp 싸움을 해요. 1bp는 0.01.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를 밑에 있는 다른 친구보다 비중을 낮추고 밑에 있는 다른 친구를 가지고 비중을 높이기가 매니저들도 어려울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아마 포스코홀딩스는 거의 현대 기아 섹터만큼이나 상대적으로 강할 것 같아요. 왜? 선익 시스템이 갑자기 움직여요? 그리고 저는 방송 진중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주무실까봐 그런 거예요. 어차피 저는, 예, 집중을 합니다. 선익, 그러면 재료가 나왔나 보네? 이 정도면 기사 나온 거죠? 예, 기사 나왔네. 네, 같이 봐요? 뭐 선익이 오를 만한 게 뭐 디스플레이 관련 기사 말고 있나? 요게 또 생방의 묘미입니다. 음. 아, 기사가 센 게 나왔네요. 예. 예. 애플이 선익의 정착기를 사용하는 걸로. 근데 이 기사가 지금 렉이 걸려버렸어요. 예. 너무 몰려가지고 지금. 선익이 삼성 쪽인데, 예, 여러분들 좋죠, 실방인데. 예. 이 렉의 기사인데 애플이 기사 내용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예. 내용. 이 정도면 상한가 재료인데, 예. 4만원. 근데 딱 팔아야 되는 가리네요. 근데 이거는 호수 같은데요? 마지막 체결이 얼마에 됐어요? 39,400원? 39,400원이 체결된 VI입니까? 39,700원에서 가짜 상한가인데 가짜 상한가. 빠질 것 같아 이렇게. 39700을 아마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이걸 내가 가르쳐 드려 말아. 말할게. 그, 야, 이거 확률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몇 분이 되시네요. 그러니까 VI 최고가하고 정적 VI가 걸리고 나서 거래가 재개될 때 그 시초가가 이거보다 낮으면 확률적으로 때릴 확률이 많습니다. 뭐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복습은 리플레이. 네. 자, 그리 보시고 장 나쁘지 않잖아. 자동차 쪽이 조금 빠를 것 같고 저는 그래 보여요. 그리고 이 자동차도 그러면은 얼마까지 빠를 수 있느냐? 그거는 배터리에 달렸어요. 모든 거는 이 일본의 힘은 3번이 달려 있어요. 예, 이건 자동차는 이쪽이에요. 예, 이건 잘못 썼다. 자동차는 이쪽이 있죠. 1번이 아니고 3번. 1번 혹시 받아주고 가신 분들은 3번으로 바꾸세요. 자동차는 그나마 지금 흔들려도 강한 게 지금 자동차주나 방산이에요. 뭐 이런 애들이에요. 네, 이런 애들. 이게 이쪽이에요. 자동차보다 강한 거. 그리 보시고 요거 일단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한번 다 정리해 볼 거예요. 제가 정리하면 이 텍스트를 그대로 텔레그램 주식 클래스에 올려둘게요. 그거 참조하시면 돼요. 받아 적지 마세요. 예. 받아 적지 마시고. 야, 애플 글자 들어가니까 굳혀버려. 전자가 홈페이지 다운됐네.
찾을 수 없다고? 지웠네? 딜렉 폭파 다인 것 같은데? 에. 아, 이게 접속서, 이거는 이 정도면 지금 저 기사 다 눌러서 그런 거죠. 예. 근데 풀릴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예, 풀릴 것 같아. 팔아야 돼. 아예 그냥 잊을 물량만 놔두고. 근데 이걸 갖고 계신 분이 있나? 물려 있는 거지, 뭐. 그래서 라운텍도 움직이는 거예요? 싼 거. 예, 그래요? 오케이. 좀 이어서 해볼게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을 아까 보면 코스피는 그 자동차가 좀 있고, 그래서 아까 포스코 홀딩스 이야기인데, 포스코 그룹보다 아마 포스코 홀딩스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상대적으로 강한 정도? 여기는? 사실은 오늘 매력은 뭐냐 하면 저는 3번보다 1번이에요. 예. 요거는 하락을 이어가냐 할 때고, 이거는 반등과 뭐 반등을 시작할 때, 뭐 약간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요렇게. 예.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 거의 우리 맨반인 방송인데 이걸 내가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뭐 어쨌든 이런 거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는 됐고 뭐 지수 관리 예, 종목별 이미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잘 안 돼. 미국 증시 강한 거 이거는 됐고 예, 우리가 그냥 갈 수 있고 미국 실적 시점 발표 예 됐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금리 이슈 요거는 초등학생은 여기 방송 보시면 안 되겠다. 집에 여러분들 초등학생은 퇴근을 못 하겠는데 받아쓰기 남아가지고 틀린 게 많아서 야자하고 나중에 스쿨버스 타고 퇴근하셔야 돼요. 밤에 12시 정도 출발하죠. 그거 타세요. 요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말하는 이제 방미 관련 이슈가 조금 있긴 있는데 이게 방미 관련주인데 이 방미 관련주하고 중국 관련주하고 약간 지금 이 약간 그 시속 게임이에요. 방미 관련주하고 중국 관련주하고 이미경님 축하드립니다. 이건 약간 우리가 중심을 잡고 계셔야 돼요. 방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미라 그러니까 좀 그렇다. 예, 가수 이름 같고 한미 관련주. 에이. 예, 한미 해당 관련주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는 약간 시수 게임의 힘이 좀 있어요. 예, 시수 게임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한미 관련 여기서 보면 이제 한미 관련주라는 게 핵심이 뭐예요? 에너지겠죠, 뭐. 첫 번째 에너지겠죠. 뻔하지 뭐, 풍력이지 뭐.
미국은 이건 미국이니까. 미국이 풍력의 진심이잖아요. 유럽이 태양광의 진심이고, 그죠? 근데 태양도 거의 같은 그림인데, 뭐 어쨌든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하나 솔루션 같은 걸 이야기했던 거죠. 하는 거죠. 이게 5만 원까지 올라오지 않았어. 한 10% 올라왔죠. 기관들도 사고. 아니면은 뭐 OCI도 아마 많이 올랐을걸요. 12만 원이죠. 그리고 풍력이면 CS 윈도죠. 뭐 CS 베어링이나 많이 올랐을 거고. 12,600원. 근데 이게 보면 CS 윈도도 마찬가지고. 아, 그게 그래. HD 핸드 서디 솔루션도 그냥 툭툭 움직이는 정도. 대명 에너지가 조금 그나마 변동성이 큰 개별주 성격을 갖고 있고. 우리가 다 아는 종목이에요. 이쪽은. 저기, 아마 저는 이걸 오늘 이 자리에서 살 것 같이 하나 솔루션 빼고 나면 여기서는 새롭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지금이라도 만약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본다면 뭐 여긴 종목은 안 적을게요. 예. 지금 방송 보시는 분한테 대한 베네핏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이 많네요. 잠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래요? 예, 한 번만 누르세요. 한 번만. 실수로 2번.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선이 안 풀렸어? 풀릴 텐데. 풀리잖아. 근데 제 생각으로 그 중국 관련주 있잖아요. 여기서 중국 관련주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선익이 많이 몰려 계셨구나. 어, 축하드려요. 예. 축하드려요. 중국 관련주가 보면 이게 약간 이제 그 종류별로 있는데, 일단 여기서 제일 센 거는 엔터주가 제일 세요. 이게 넘버 원이고. 그죠? 엔터주가. 네, 넘버 원이고.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화장품이나 면세나 뭐 항공이나 뭐가 있을까? 뭐 카지노나 이런 소비주들은 실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어쨌든 5월 돼야 된다 봐요. 예, 5월 실제적으로 중국이 원래는 계획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노동절인데, 그래서 이거 보내고 한 5월 중에 그래도 뭐 단체 관광이라도 열어줘야 돼요. 이쪽은 좀 그래. 이쪽은. 그리고 이쪽은 이거는 무슨 섹터인데, 이거는 이미 아마 지금 그림대로 가요. 지금 그냥 이제 이미 이제 뭐 중국 공연이나
이제 약간 문화 쪽은 괜찮은 거예요. 문화 쪽. 이쪽이 이제, 이게 문화 콘텐츠예요. 문화 쪽은 그냥 슬슬슬슬 열리는 거고, 왜 내수 진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소비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어, 이게 옷 같은 거는 그냥 팔리거든요, 사실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뭐, 드데이츠가 디스커버리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입니까? 이런 애들은 잘 팔려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방정맞게 움직여서 그렇지. FNF도 마찬가지고. 예. 이쪽은 그냥 팔려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팔 필요는 없는데 남들보다 이제 지금 가격이 크게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의류하고 화장품이 조금 같이 움직였거든요. 크게 빠졌으니까 더디긴 하지만은 굳이 밑으로 내려가서 팔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신규는 잘 안 하시겠지만은 이쪽 결이 있고 만약에 보신다면 이쪽을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이쪽이 보는 게. 그 다음에 면세 쪽은 제가 이번에 살펴봤는데 지금 면세 쪽은 면세해봤자 호텔실 하나예요. 면세 쪽은 롯데관광? 롯데관광은 면세 사업보다는 롯데가 이번 인천점에서 빠지면서 인천공항 가보니까 롯데 면세점 공간이 다 틀렸더라고요. 없어요. 예. 그래서 면세 쪽은 호텔 신라만 보는데 이거는 이제 환율가 되게 높아요. 환율이 약하면 지금 좀 상승하면 청담글로벌은 잡주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청담글로벌 보면 안 돼요. 자, 환율이 약하면 상승하면 면세점 매력이 떨어져요. 이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면세점을 가보면 알아요. 백화점 다 그런 건 아닌데 백화점에서 사는 게 싸. 오히려. 왜냐하면 면세점은 우리나라가 지금 800달러 이상이면은 관세 신고해야 돼요. 800달러면 100만원. 100만원. 향수 60ml야. 그래서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요렇게 때리면 금방 못 올라와요. 조금 시간이 걸려. 한편으로는 잘 된 거 아닌가? 우리가 싸게 다시 살 수 있는? 제가 호텔신라 이때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어차피 가만 생각해봐. 사람들 욕심이 끝이 없는 게 이때 어차피 못 살 거 아니야. 많이 올랐어가 아니라 각도가 안 이뻐서. 그러면은 추봉으로 놓고 보면 다시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쌀 수 있는 가격대가 온 거야. 이래 보면 돼요. 왜 환율이 뭐 주구장창 올라갈 것 같아요? 안 그래. 왜 안 그러냐고 제가 단언하냐면 달러가 생각보다 못 치고 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시간을 두고 이리저리 불안하게 좀 움직여서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다시 뭐 1,500원까지 갈 환율이 아니니까. 그리고 놓고 보면 환율은 다시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올 거고 반등세가 나오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다시 밑에서 줍줍하면 돼. 어떤 섹터로? 1, 2, 3 중에서 올라도 빨리 못 오를 거든. 2번 섹터로 딱 보면 되는 거야. 이거를 2번에 넣으면 돼요. 어떤 얘들을 2번으로. 이쪽을 우선적으로 강하니까 3번에 넣고. 좀 정리가 되나요? 흔들려도 강할 게 있을 것이고. 예. 자, 그렇게 한번 보겠고. 자, 이제 1번. 올라도 빨리 오를 것 같아. 코스닥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엄청 더 오래 걸렸네요. 바이오는 보면 안 되지. 안 되는 건 아닌데, 바이오는 잘 고르세요. 괜히 엄한 거 고르지 마시고. TCC? 너무 올랐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애들은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49,000원 제가 계산법 가르쳐 드렸죠. 49,000원이죠. 잘 보세요. 49,000원이죠. 계산 때리면 돼. 주식을 누가 차트 보고 하나? 그는 가끔 보긴 하는데 차트는 가끔 보면 되고. 차트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계산기는 거짓말을 안 해. 왜? 계산기는 정확하니까. 계산기는 엑셀로 돌리면 돼. 얼마 찍었다고? 49,000원? 그러면은
44,100원 끝났고. 곱하기 0.8 하면 되잖아. 39,200원. 봅시다. 39,2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니 가르쳐 드릴게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거나 채팅창에 TCC3라고 쳐주세요. 계산한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 (39,200원인데) 아이 참. 에이 50원은 그냥 보너스고. 그리고 49,000원이잖아요. 계산기 살 필요도 없어요. 컴퓨터에 다 나와. 모바일에도 나오고 공짜 계산기. 곱하기 0.7을 하면 되잖아. 34,300원이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급등주라 그래요. 급등주. 한 달 내에 이렇게 이제 급등주의 정의는 뭐냐 하면 제가 보통 시장에서 바라보는 급등주의 정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급등주라 그러잖아요. 보통 제 기준이니까 어디 뭐 그래요. 제 기준으로는 1개월 내에 50% 이상의 시세를 말해요. 뭐 기왕이면은 뭐 100%까지 100%면 좋고 50이나 100% 이상의 시세가 난 걸 말해요. 이걸 급등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냥 급등주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면 이 급등주가 시세가 이제 꺾였냐 완전히 아니면 뭐 다시 늘어지다가 그래도 중간중간에 반등이라도 이거 우리는 공식 정권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설거지 구간이라 그러는데 설거지라도 하느냐 기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론 가끔은 설거지 없이 바로 음식물 처리함으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가끔 아주 작은 애들 중에는. 근데 이제 이거는 종목마다 좀 다른데 그럼 이 시세를 보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뭐라 하면 보통 똑같아요. 저희가 보통 시장을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10% 그 다음에 20%를 가지고 판단하죠.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지수를 가지고. 지수를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바닥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20%, 10%, 20% 가지고 강세, 약세장을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종목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30%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이런 걸 들어야 돼. 이런 걸 여러분들. 응? 라운텍 해가지고 여러분들 40% 50% 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맨날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이런 걸 들어. 이런 거를. 그래야 화신을 사고 파이어 슈즈를 사고 서현이야 이런 걸 정리할 수가 있는겨. 내가 내려가다 이런 종목이 나오면 예? 지금 되게 기회가 왔잖아요. 기회가 왔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시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계산해요. 그래서 이게 2580 900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2580이 나온 거야. 이 계산법에 의해서. 그리고 종목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0, 30% 계산한다고요. 바닥이든 고점이든.
내가 바닥에서 고점인데 보통 30%는 극단치예요. 상한가 가격인데 그러면 TC 스틸 같은 경우는 급등주야. 급등주의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SBB테크 문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안 들어오고 이걸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기존 열수 개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49,000원 찍었잖아. 20% 찍으면 39,200원이 나와요. 여기서 못 돌렸기 때문에 얘는 실제적으로 다시 39,200원 위로 올라오느냐 34,300원 밑으로 내려가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 주가 36,600원이야. 위로 3,000원 밑으로 3,000원이 남았어. 2,500원 정도. 그럼 이 친구는 앞으로 39,250원 위로 20%권 들어오면 설거지 구간에 들어가요. 대신 얘가 만약에 30%까지 내려가면 설거지 없어요. 설거지 없이 그냥 쫙 빠지는 거야.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 기준을 갖고 가야 돼. 그러면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더 빨리 빠져요. 촥! 얘는 계산 필요가 없어요. 왜? TCC의 후광으로 간 거니까. 얘는 분석할 필요가 없어. 11,000원 분석, 얘는 급등주가 아니야. 오르긴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달라서 그래. 아 다르고 다르가 아니고 분석을 하려면 이렇게 분석해. TCC는 그 분석할 필요가 없어. 동국산업은. 왜? 얘는 TCC 때문에 후광으로 간 거라서. 근데 얘는 그냥 패턴 분석으로 게임이 끝나요. 이 장대연봉을 끝나는 순간 얘는 그냥 분석 불가. 왜? 원형천정으로 나와버려. 이렇게 거래량 감소. 이런 애들은 시장에 상관이 없어.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 도금 강파는 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더 빠지는 거예요. 배터리는 결정적으로 아시겠지만은 배터리는 여기는 어쨌든 배터리가 들어가요. 에코그룹이. 이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몸에든가 실제 가장 많은 돈이 들어와 있는 자금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가장 많은 자금. 그럼 내가 장을 이렇게 전에 본다고 본다면 이쪽 섹터를 보거나 계속 봐야 되는데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은 고생이에요. 양은 본전에서. 예를 들어서 코스모 그룹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얘는 어느 조정치가 계산법이 하면 20만원 잡고 28, 16 16만 이상 했잖아요. 28, 16 근데 얘는 기가 막히게 28, 16 발음 잘해요. 28, 16에서 딱 돌린 거예요. 발음 잘하라고. 28이야 28 28 아니야. 28, 16에서 딱 들어올린 거야. 어쩌나 20만원 찍고 28, 16에서 그러니까 얘는 설거지관 들어가 있는 거고 얘가 만약 여기서 못 돌리고 20만원까지 27, 14 14만원까지 내려오면 완전 이제 나중에 그냥 아예 그냥 허약 없는 왜 70%까지 내려오면 내가 정말 많이 가르쳐 드린다. 70까지 내려오면 이게 다시 만원이 가려면 3천원이 올라야 되는데 퍼센테이지를 기준하면 4, 7, 5, 35, 7, 6, 45% 올라야 돼요. 내려갈 땐 30%인데 올라갈 땐 42.8% 올라야 된다고. 42.8이라는 숫자가 나오려 그러면은 VI가 몇 번 걸려야 되냐고 4번 이상 걸려야 돼요. 뭐 단순 계산을 봤을 때. 상한가 플러스 갭상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뭐 어려워. 42.8%는 숫자는. 그래서 마이너스 30을 넘어가면 안 되는겨.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대부분 제가 논리적이고 계산한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나 우리 에코프로를 모 매체에서 퍼갔다는 지금 소문이 자자해요. 57만 4천원을 어디서 쭉 간 거야. 약정사 갔냐고? 아니야. 딱 57만 4천원을 우리가 이야기한 지가 한 일주일이 됐거든. 모든 매체에서. 계산기를 통해서. 물론 저게 절대 진리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잡고 있다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 위주로 이제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막 윤성희 FNC가 만약에 궁금하잖아요. 그죠? 또 때려. 아, 이것도 종목이 왜 다 이래? 장 때문에 그런가? 날짜도 그러고.
4월 18일 날 하필이면 18의 가격에서 4 죽었네. 이런 달점도 이 샘플이 안 되겠다. 방송 때문에. 요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 보시고. 근데 그 결론은 뭔데로 물어본다면, 지금 장에서 지금 요쪽은 지금 흔들려 간, 이거는 내일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예?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대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던 조선 쪽도는 실적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은 다 기관들이 사는 쪽이 이쪽이에요. 현대 미포조스 이런 애들은. 근데 이거 해서 괜히 너무 작은 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한데 이 상대적으로 강하는 것도 나중에는 또 1번이 올라오면 약해요. 그러니까 이쪽 내가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1번 그룹을 같이 봐야 돼. 이게 뭔데? 배터리 쪽을. 여기서 당연히 생각해봐요. 중국하고 관련해서 하이닉스는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 반도체는 여기에도 포함이 돼요. 금리에도. 반도체는 5월달 금리에도 그게 된다고. 포함이 되니까 하이닉스가 여기서 땡기기 어렵다고. 하이닉스가 못 땡겨도 한미 반도체나 이런 애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한미 반도체는 이벤트가 일단 끝났어. 그러면 SNS텍에서 지난주에 한번 삐끗 해주잖아. 이런 애들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주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은 이런 찬스를 제가 강보기 TV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찬스를 줍 찬스로 쓰면 되긴 되는데 시세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바로 못 가니까. 여기서 어디 갔냐? 여기서 빡 흔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때 빡 흔들어 놓고 주가는 지켜준 것 같은데 가만히 놓고 보면 여기서 거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다시 가도 니기직거린다고. 이런 애들은 그냥 상대적으로 강한 정도뿐이야. 지금 상대. 그래서 뭐 봐야 되냐? 내가 장으로 봐가지고 장이 내일이라도 장을 붙일 것 같다. 뭐 지금 못 붙이고 있지만 붙일 것 같다 그러면 코스피는 지금 안 보여요. 하방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얘는 밑에 이게 살얼음이 있어가지고 코스피는 하방 확률이 높은데 코스닥은 이미 뚫어버렸어요. 의외로. 여기서부터 어제 금요일날 먼저 뚫었다고. 그럼 돌릴라 그러면 정 안 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삿갓이거든요. 이렇게 깃대. 이 깃대는 안 좋은 깃대예요. 이거는 그냥 흘러버리는 거거든. 팍 쏟았다. 이런 건 웬만한 주식 사면 안 돼. 살라 그러면 아까 누구처럼 확 죽여버린 거. 그게 누구였죠? 동국이처럼. 차라리 동국이처럼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요 정도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있으면 웬만하면 출발점 밑으로 내려가요, 주가가. 요 밑에까지 내려간다고. 왜 흑인이 됐냐고요? 제가? 비행기 좀 타고 왔어요. 비행기 좀 타고 왔어요, 그래. 자, 그래가지고 아예 이렇게 죽여버릴 때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포지션트 말씀드리냐면 어설프게 내려올 때는 항상 이렇게 이때부터도 사면 안 돼요. 웬만하면. 이때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 출발점. 그때는 한 번 더 내리면 잠깐 반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차라리 얘는 여기서 한 번만 더 때려버리면 돼요. 한 6만 6 출발선으로.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제 때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고 많이 때리지도 않을 건데 코스닥은 이미 때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요 내용은 제가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는데 큰 결을 잘 한번 생각해 가지고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1번 올라도 더 빠를 것이 있을 거고 반등 주도주가 있고 이게 이제 이번에 같이 빠진 것 중에서 제일 빠른 거 말하는 거고
2번이 올라도 못 오를 게 있어요. 덜 반응. 원래 약했던 거.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IT 소부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드라마 제작사 될 수도 있고 메타가 될 수 있고 그래요. 예, 그쵸?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죠. 원래 안 갔던 애들. 원래 안 갔던 애들이 있을 거고. 이 중에는 뭐 콘텐츠 제작사도 몇 개 포함되겠죠. 메타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흔들려도 강한 거는 사실 맨날 조금 달라요. 그냥 그날 특징주인데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나마 일본에 달려있다는 말이 뭐냐면 시장이 계속 늘어지면 이쪽에서 로테이션이 돌 건데 늘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이쪽에 다 자금이 들어올 때 이쪽 확 빠져버립니다. 그런 거 염두하고 밸런스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중국 쪽은 약간 종류별로 보시면 일단 우선순위로는 문화 컨텐츠 쪽이지 않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은 하이브의 강세에서 그 우리가 좀 점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의 강세에서. 요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말 나오는데 금양에 불성실 공시나든지 이런 이슈와 배터리 전체로 연결될 거는 아니고 제가 볼 때 금양은 금양이고 에코는 에코고 그렇습니다. 예. 뭐 아마 올 금양이랑 관련 기업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런저런 공시도 많고 할 거예요. 뭐 저쪽 불성실 공시 예고 어쩌고저쩌고 건데 공시 똑바로 안 했다는 이야기. 이거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란 말은 뭐냐면 공시 규정을 어긋나게 뭔가 정보를 릴리스했을 경우에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공시 규정에 어긋난 정책을 펼쳤을 경우에 저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지금 P&H 테크나 이런 애들 뭐 선익도 이런 것도 다 그냥 계속 강하다고 말하기 좀 그랬고. 자, 그리고 이제 원래 약했던 섹터가 뭘까 보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늘 로봇 진짜 좋아하는데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벌써 그 계산법에 의하면 15만 원이면 8, 12만 원이 20% 지점이잖아요. 그죠? 12만 원. 그럼 맞잖아요. 15만 원. 헤헤. 세이버 곱하기 0.8 하면은 12잖아요. 12만 원에서 그러면 얘는 설거지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잠깐 시도를 하다가 끝났다고요. 설거지가 못했다고. 설거지 없이 내려왔다고요. 그 다음 15에 7. 10만 5천 원이네요. 그러면은 레인보우가 10만 5천 원 밑에까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하면 안 되는 거야. 뭐 기사에 봐 달라붙었다가 몰리면 간혹 주긴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레인보우 어쨌든 SPG도 어쨌든 다 똑같아. 4728 28,000원이잖아 이제. 그쵸? 4728 SPG 28,000원. 지금 28,000원까지 내려왔고. SBB 95,000원이죠. 그러면 또 계산 다 돼 있네 여기는. SBB는 고점으로도 계산이 됐지만은 마디 가격으로도 계산이 돼 있어요. 62,000원, 49,600원. 그럼 얘는 이제 다 마디가 저항인 거죠. 하면 안 돼. 제 말은 안 돼. 고생할 것 같아. 일단 로봇 쪽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조금 뭐 양봉수생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요 주제 올라도 요거 한번 네, 제가 요대로 한번 요 글 그대로 텔레그램에 올려놓을 거니까 밑에 거는 안 올리고 참조하실 분 바랍니다. 잘못 올렸는데 우리 또 다음에 또 다음 시간이 있어서 저는 여기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방송은 계속 진행되죠? 네, 계속 해주죠. 저는 내일 또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